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독일 멘토 다시 사는 독일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독일 유학을 나왔다가 현재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정말 얼마나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정세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독일에서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사소한 일상에서도 글로벌함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포지션을 제가 담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가 제 피부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독일 정세가 진짜 역대급으로 혼란스럽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독일 이민자로 사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장단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렇듯이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반화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장점을 설명드리려면 제가 느꼈던 독일 사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독일은 사회주의 성향이 남아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실력이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사회 취약 계층까지도 기본 생활은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 말고는 내가 뛰어난 인재가 돼보겠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던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독일이 지금 고령화랑 저출산 문제의 결과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AI 나오면서 세계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창출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숙련된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건데 이게 자국민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대졸자가 전 국민의 70%로 이게 세계 2위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오는 그 수능 교육, 이 주입식 교육의 결과로 디폴트가 굉장히 성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약간의 죄책감이라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되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경쟁 사회 문화로 인해서 탑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독일 사회에서 가장 바라는 인재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독일 취업을 하러 온다라고 하면은 대단히 환영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간호, 교육, IT 이런 산업 쪽에서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환영받는 입장이 될 거다. 물론 이제 독일어가 된다는 전제하에겠죠. 하지만 저는 이 독일어가 어느 정도 유창하게 되는 거는 진짜 누구나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했기 때문에. 저는 영포자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언어, 외국어 영역, 여기는 맨날 공부해도 점수 똑같았고 독일어 과외를 하면서 나보다 언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1년만 딱 투자를 해보신다면 독일에서 일할 정도의 그런 독일어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독일어를 통해서 얻은 저의 인사이트들은 제가 전자책에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더보기 고정 댓글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면서 쓰여지는 독일어가 어느 수준인지 까지도 제가 지금 현재 제가 했던 일을 통해서 다시 전자책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거기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민 1세대이기 때문에 독일 2세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얘네가 적어도 3개 국어는 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시동생 같은 경우는 중3 때 독일로 이민을 왔는데도 지금 영어, 독일어, 불어, 한국어 이렇게 4개국어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영어 사교육이다, 영어 엄마표 교육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그쪽으로 경제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내가 못해도 자연스럽게 공교육만 따라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외국어는 습득이 되겠다. 그게 또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독일어를 정말 딱 고급도 아니에요. 중급 수준만 하는데도 굉장히 저의 그 세계가 넓어짐을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일어로 찾아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언어를 몇 개국어 한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 같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독일에도 물론 인종차별이 있어요. 저도 많이 당해보고 했지만 근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뭔가 인종차별을 막 대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종차별자인 게 드러날 경우에 굉장히 뭔가 사회에서 아, 저 무식한 인간, 뭐 저 의식 없는 인간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뭐 내면의 깊은 속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지만 어떤 사회적인 그 구조 틀 안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인데요.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100이면 100 물어봤어요. 너토더슈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이냐 남한이냐. 저는 사실 당시에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뭐 당연히 남한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독일 분이 왜 그게 당연하냐 이렇게 물어봤고 북한 사람은 못 오지 않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올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독일인이 나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최근에는 갑자기 제가 그 엘리트 탈북민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 심지어 뭐 한국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요새는 여기 지금 진짜 제가 사는 시골이거든요. 시골. 저쪽이 지금 다 논밭이에요.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시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슈퍼에 가면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호의적으로 방어하면서 막 자기 전국 팬이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 이제 초등학교 보내놓으니까 조금 더 실감하는 게 학교 축제 이런 게 있으면 디스코 타임에 꼭 강남스타일이랑 BTS는 트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강남스타일이 한국 노래인지는 몰랐어요. 그것도 독일애가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유치원 때는 이제 어떤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와서 귓속말로 플랜피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슈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할래? 막 이렇게 했다고 형제가 많은 애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봤나 봐요. 그리고 이제 축구 독일에 있는 사람들 진짜 축구에 진심이거든요. 축구에서 저희가 골 넣으면 아 너 흥민손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흥민손도 그 당시에 아이는 누군지 몰랐어요. 5살 때였어가지고 또 재밌었던 일은 저희 가족이 되게 오랜 파울필 보쿰 팬인데 예전에 저희 친동생이랑 당시 남자친구 현 남편을 초대해줘가지고 셋이 같이 그 구단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동생이 뭐 한국 선수 영입하면 안 되냐 한국 선수 좋은 선수 많다 막 이렇게 했는데 구단 그 직원분께서 아 사실 뭐 그런 거는 스카우터가 하는 일이라 우리 스카우터 따로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시아 선수를 영입한다면 우리는 일본을 선호하는 편이야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이청용 선수를 영입을 했죠. 또 최근에는 엄청 핫하다는 그 아시안 퓨전 음식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글쎄 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정말 입맛이 보수적이어가지고 대도시도 아니고 그냥 이 조그만 동네에 음식점에 김치가 있다는 게 사실 막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우리 애들이 살기에는 진짜 편해졌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 봤을 때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이 먹는 거를 아침 저녁을 빵으로 때운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식을 먹어야지 밥 먹은 것 같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음식 재료 뭐 고추장, 된장, 참기름 이래 한 번씩 해서 쟁여놓고 할 때 비싸요. 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식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별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막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선수 만들어 먹어야 되게 정말 현타 되게 세게 많이 온다. 이게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요리를 극혐하거든요. 너무 싫어. 한두 시간 했는데 10분 만에 먹어버리고 막 다 치워야 되고 이게 너무 싫어하는데 나가서 사 먹으면 내가 한 것보다 맛없는데 더럽게 비싸. 그러니까 또 계속 사 먹을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 인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뭐 프랑크푸르트나 뭐 düsseldorf 이런 데는 한국 음식점도 많고 그 식품점도 많으니까 거긴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도 그런 물가가 한식 특히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이거를 뭐 먹고 싶을 때마다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빵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나의 그런 고급 입맛이 단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우리는 빼박 외국인이다 라는 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독일 자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외국인 혐오가 제가 살아온 이래로 제일 최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난민 수용 정책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신분이 확인 안 되는 범죄자들까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범죄 저지르고 다니고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무슬림들이 막 절을 하고 너네 하지 말라 막으면 걔네들이
독일 법을 더 잘 알아. 독일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할 말 없어지고. 근데 이런 뭐 중동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도 해결이 안 됐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까지 독일로 유입이 되니까 집값이 뛰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은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진짜 오자마자 막 어학원을 등록해서 빨리 배치받아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국민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뷰어거 겔트가 이 사회보장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거 지급 중단하겠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에 대해서 거짓과 진실 뭐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 무슬림들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독일 유튜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예민한 테마를 다루니까 경찰관들이 늘 같이 쫓아다녔는데 어떤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이 유튜버한테 공격을 가하려고 한 거죠. 근데 제지하는 경찰을 되게 잔인하게 칼로 머리를 찔러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이로파발 하기 전날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사상 처음으로 아이프대가, 이 아이프대 정당은 뭐냐 하면 나치 정당 해체시키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조금 끌고 들어가고 그 나치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 고위까지 간 사람이 있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근데 아이프대 정당이 SPD 누르고 2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민주당을 누르고 2등을 한 거다. 근데 이제 거기를 못 뽑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도 거기 뽑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 내가 가진 생각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외국인을 막 혐오하고 싫어하고 겉에서 이러면은 그 의식 없는 사람, 생각 없는 놈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그냥 조용히 뒤에서 투표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는 거죠. 동독 지역에서는 아이프대가 꽉 잡긴 잡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그리고 아이프대를 지지해도 뒤에서 조금 몰래 지지하고 내가 대놓고 아이프대 지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긴 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나 지지하는데? 아이프대? 그걸 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입지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다시는 독일에서 안 나올 거야 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제 교회의 입장은 독일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 된다 막 이렇게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난민 돕기 해가지고 뭐 행사를 진행하면 선물 받아가서 그거 이베이에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독일 이민자로서 참 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쭈스 비즈니스만.